추출을 할 때도 그렇고 물을 부을 때 가운데를 위주로 붓는다고 생각하고서 물을 부으면 돼. 지금 95g 정도가 들어가긴 했는데 거의 90g 정도 뭐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가운데에 물을 부을 때는 500원짜리 동전을 내가 물줄기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서 물을 부으면 되고, 지금 30초가 지났는데 한 35초 지금부터 1차 추출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추출을 마무리할 거야. 가운데를 위주로 쭉 부으면서 지난번 핸드드립 영상 올라왔었는데 핸드드립을 맛있게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핸드드립을 잘하는 방법과 맛있게 내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챔피언십, 브루잉 챔피언십에 나와서 전문 바리스타들이 브루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표현을 하는 편이고, 맛있게 내려먹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봐도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면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핸드드립을 내려먹거나, 그러니까 홈카페에서 내려먹거나 또는 카페 영업장에서 커피를 내리려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의 깊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원두 선택인데, 원두 선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싼 원두도 있고 정말 비싼 원두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원두들을 살 때 로스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파악을 한 다음에 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내가 내리는 방식이나 내가 내려야 되는 최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최종량과 로스팅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서 추출을 해야지만 맛있게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로스팅 정도가 강한 정도의 커피들을 대중적으로 많이들 드시는데, 로스팅 정도가 강한 다크 로스팅이나 미디엄 로스팅, 미디엄 다크 이런 종류의 커피들은 아무래도 커피빵도 많이 부풀게 되고, 우리가 좀 좋아하는 대중적인 느낌들, 땅콩 같은 느낌들이나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 쌉싸름한 느낌들이나 이런 느낌들이 잘 배어있는 커피들인데, 그런 커피들을 내릴 때는 총 추출량을 사실은 좀 줄여가지고 물을 살짝 추가해서 희석해서 먹는 게 좀 더 맛있는 편이고, 라이트한 로스팅들, 그런 커피들은 아무래도 산미가 있고 화려한 커피들이다 보니까 그런 커피들을 마실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2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그런 비율이 있는데, 추출량 자체를 내가 넣은 원두량의 거의 20배 정도 해서 추출량을 맞추면 된다는 거지. 대부분은 20g을 원두를 써가지고 한 400ml, 400g 이 정도 추출하는 게 대부분 좀 많이들 통용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변수가 되는 게 사실은 그라인더 포인트, 그라인더 분쇄도 조절에 따라서 맛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 추출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원두의 종류가 로스팅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만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가 핸드드립을 추출을 할 때나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 물의 온도가 사실은 엄청 중요하거든. 물의 온도가 엄청 중요한 거는 우리 커피 추출을 할 때 전문적인 바리스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물의 온도라도 낮춰야 커피를 추출할 때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바리스타들이 얘기하는 거는 커피를 원하는 느낌들과 캐릭터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저항 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추출해야지만 맛있게 추출이 된다는 거지. 그래야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저항을 낮춰줄 수 있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물의 온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에 비해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더 넓어져.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에 같은 경우는 보급형 머신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온도를 조절하기가 힘들잖아. 시메나 또는 그런 보급형 머신들, 시메가 제일 대표적일 것 같은데, 그런 머신들을 사용하면은 이미 95도의 물 온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메에서도 이제 시그니처 모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PID, 그러니까 온도 조절 제어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온도 조절 제어 장치가 없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거의 무조건 95도라는 절절 끓는 물로 커피를 추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커피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잘 선택해야 돼. 아까 저항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핸드드립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핸드드립을 추출할 때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추출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좀 많이 통용되는 그런 물의 온도는 우리가 다크 로스팅 커피를 추출할 때는 80도, 85도 좀 낮은 온도의 물 온도로 추출하면 좀 더 밸런스가 잘 어울리고, 라이트한 로스팅들을, 화려한 커피들을 추출을 할 때는 조금 높은 온도, 90도, 95도 사이 이 정도에서 추출할 때 좀 잘 어울린다고 해. 근데 하지만 분쇄도 이 조절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수는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크 로스팅에 가까운 그런 커피들을 추출할 때는 조금 낮은 온도로 추출하는 게 더 잘 어울리고, 라이트한 로스팅의 커피들을 추출할 때는 조금 높은 온도의 물로 추출하는 게 좀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물 온도를 몇 도를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서 커피 추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거는 진짜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은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게 커피를 추출할 때 저울은 꼭 필요한 존재거든. 근데 저울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만들어 오셨다 보니까 감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약간 선입견이 있는 게, 장인 정신이 있거나 정말 고수들은 눈대중만으로도 안다고 얘기하잖아.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나는 요즘 현대 추세에서의 커피를 추출할 때는 저울을 써서 내가 얼마만큼의 원두를 넣고 얼마만큼의 커피를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커피를 만들어내야지만 이 커피가 내가 맛보지 않고도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아, 이건 맛있을 거야, 아니 맛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딱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울 없이 할 거면은, 사실 야매 방법도 있긴 한데, 저울 없이 할 거면 사실은 커피 추출하지 마. 집에 가지고 있는 드리퍼의 모양이 다 각기 다 다를 텐데, 그러면은 그 드리퍼의 영향을 맛에 영향도 받는 건가? 그럼 당연하지. 그 질문이 지금 내가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드리퍼의 재질이나 드리퍼의 형태에 대한 선택은 아예 빼먹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사다리꼴 모양의 칼리타 형태도 있고, 원추형 모양인데 하리오가 있고 고노가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고노는 리브가 짧고 하리오는 리브가 길어. 근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차이가 분명히 발생되고, 추가적으로는 드리퍼의 재질에 따라서 물의 온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달라. 세라믹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을 끓일 때부터 같이 예열을 시켜가지고 이 세라믹이 열을 머금고 있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커피를 추출할 때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는 예열을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런 부분들처럼 사실 재질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맛도 완전 달라.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정말 왕초보는 미스터 클레버라고 하는 그냥 물을 커피에다가 부어서 한 1분, 2분 있다가 다른 컵에다가 덜어가지고 쭈루룩 내려서 먹는 게 있어. 그건 그냥 밑에가 이렇게 막혔다가 들렸다가 하는 거거든. 그런 걸로 해서 먹으면은 정말 쉽고, 그렇지 않고 조금 나의 핸드드립답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다리꼴 모양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칼리타 드리퍼나, 아니면은 칼리타 드리퍼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은 하리오 드리퍼 V60을 쓰면은 좋지. 근데 칼리타 드리퍼랑 V60이 가장 대표적이어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하자면은, 칼리타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추출을 하더라도 얘는 좀 더 질감이 무겁게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질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바디감들이 사실은 로스팅에서 오는 질감이 아니고 커피 자체에서 오는 그런 질감이거든.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랑 우유를 마셨을 때랑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의 느낌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런 칼리타 드리퍼랑 하리오 드리퍼랑 이런 두 가지에서도 얘는 좀 더 질감이나 무게감이 조금 더 무겁게 나오고,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들 사용을 하시지. 지금은 진짜 정식 그런 드리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편하게 먹는다고 아예 종이 백에 담겨있는 종이 필터로에 담겨있는 그 드리퍼도 많이들 사용하잖아. 캠핑도 가고 뭐 집에서도 편하게 내려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걸로 먹었을 때와 똑같은 원두를 집에 가지고 있는 드리퍼에 내려 먹었을 때랑 맛의 차이가 클까? 그치.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두를 얼마나 썼느냐에서 오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립백 같은 경우는 최대 10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12g까지 넣어서 파는 데도 있긴 하지만 10g 정도로 많이들 팔아. 7g에 판매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드립백의 경우 g당 100원 정도 따지면 돼. 7g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 700원 정도 하나에. 그리고 10g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1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7g, 10g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100ml, 150ml 추출하면은 농도감이 그래도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20g으로 커피 한 잔 300ml, 350ml 추출하면은 농도가 완전 달라. 그래서 들어가는 원두의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맛이 다르고, 그리고 드리퍼의 그 형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클레버처럼 물을 담아놨다가 추출하는 형태처럼 그냥 물이 담기기만 하는 정도일 뿐이야. 무슨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네모난 형태거나 동그란 형태야.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리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이런 포트 물줄기 조절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물줄기 조절이랑 물 온도 조절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원두의 양 차이에서 오는 맛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먹는 정도지, 이거는 뭔가 두 가지를 놓고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너무 레벨 차이가 크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재미삼아 물어보는 건데, 나 집에 드리퍼도 없고 드리퍼는 있지만 종이 필터가 똑 떨어졌다. 내가 그래서 티 필터에다가 그 갈아져 있는 분쇄된 원두를 넣고 차 우려 먹듯이도 넣어서 먹어봤거든.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 제품도 있어. 커피 티백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커피 티백의 제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 커피 티백으로 담가서 먹게 되면은 커피 오일 성분이나 농도감이 잘 안 느껴져. 이게 우러나오긴 하는데 이 필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우러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듀스 커피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힙한 데에서는 최초로 본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만드는 커피 티백 같은 경우도 그 커피 오일 성분이나 좀 더 잘 우러나올 수 있게끔 그런 필터를 이용해서 하긴 했어. 근데 그래도 역시나 듀스 커피의 그런 어떤 커피 문화 자체도 호주에서 온 커피 문화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 텀블러에 물을 넣어놓고서 하루 종일 마시는 용도로, 간편한 용도로 나왔다 보니까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먹기 위한 핸드드립의 방식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냥 간편한 커피 마시기의 방식으로 보기에는 좋은 커피인 거지. 종이 필터로 인해서 오일리한 성분들이 제대로 잘 우러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티 필터에는 종이 이외에도 쇠로 뭐라 그러지? 메탈 필터. 메탈 필터가 따로 있는데, 그럼 메탈 필터에 커피를 넣고 우렸을 때는 그럼 그 종이 필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건가? 세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그건 이제 또 아까의 드리퍼의 종류에 따른 맛의 차이랑 비슷한 그 얘기인 건데, 필터에 따라서도 맛이 완전 달라지지. 우리가 예전에 일본식 핸드드립이라고 해가지고 융드립을 많이들 했었잖아. 굉장히 진하게 내리는 형태의 융드립. 근데 뭐 점드립도 있고 막 그런 장인정신 같은 그런 핸드드립이 있는데, 필터에서 오는 차이는 무조건 있어. 얘기한 것처럼 메탈 필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분이 좀 더 많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 맛을 느꼈을 때 좀 더 꽉 찬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텁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쇄도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는 미분들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이 바디감이나 텍스처가 훨씬 더 입안에서 꽉 채워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탈 필터는 그런 식으로 다르고, 융 필터의 경우는 이게 뭔가 한약 우리듯이 굉장히
진하게 우려지기 때문에 커피 맛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그리고 융필터 자체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지 못한 융필터에서 나는 그런 이상한 맛도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새 걸로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잘 내렸다 하면은 굉장히 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커피들을 만들 때 대부분 물을 추가해서 희석시켜서 만드는 커피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인 거지. 근데 요즘에는 페이퍼 필터 뿐만 아니라 코튼 필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돌 재질 같은 걸로 생긴 거에다가 아예 필터를 넣지 않고도 하는 그런 필터도 나오고, 워낙 많은 종류들의 필터가 있어. 근데 역시나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다. 페이퍼 필터로 해서 그냥 나 같은 경우는 하리오 V60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리오 V60에다가 그냥 페이퍼 필터 끼우고, 난 또 주로 쓰는 거는 그냥 플라스틱 드리퍼를 많이 써. 플라스틱 드리퍼가 뭐 2열도 안 해도 되고 쉽거든,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형태를 찾아가다 보면은 좋아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맛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지. 일단 오늘은 하리오 V60을 통해서 내릴 거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알려줄 건데, 일단 이렇게 생긴 삼각 모양의 종이 필터를 접어서 드리퍼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데운 물을 종이 필터에다가 싹 부어서 린싱을 한번 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린싱을 해주는 이유가 있는데, 린싱을 해주게 되면은 종이 향이나 종이 맛이 조금 빠져서 조금 더 깔끔하게 커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 안 해줘도 사실은 상관없어. 근데 해주면 훨씬 맛있어. 그리고 그 린싱을 한 후에 물이 다시 조금 데워질 때 동안 커피를 그라인딩 하는 거야. 첫 번째로 내릴 커피는 블렌드 커피로 미디엄 다크 정도의 수준으로 볶은 커피를 내릴 거기 때문에 30g 정도 원두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커피 추출량을 줄여가지고 적게 추출한 다음에 임팩트를 줘서 거기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맛있게 만들 거야. 근데 이때 분쇄도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커피 분쇄도, 핸드드립 분쇄도보다는 약간 얇게 해가지고 조금 느리게 추출하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아까 린싱했던 물은 다른 데다 덜어서 버려버리고, 지금 여기 물을 80도로 맞춰서 데우고 있는데 80도의 물로, 낮은 온도의 물로 추출을 할 거야. 30g의 원두를 담아주고,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이 옆을 툭툭 쳐서 평평하게 일단 만들어줘. 그 다음에 0점을 다시 잡아주고, 저울 없으면은 절대로 커피 내리지 마. 80도로 다 끓은 물을 이제 1차 추출과 2차 추출만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1차 추출해서 30g의 3배의 물을 넣을 거야. 타이머를 바로 누르고 천천히 물을 부어서, 뜸들이기 할 때도 그렇고 추출을 할 때도 그렇고 물을 부을 때 가운데를 위주로 붓는다고 생각하고서 물을 부으면 돼. 지금 95g 정도가 들어가긴 했는데 거의 90g 정도 뭐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가운데에 물을 부을 때는 500원짜리 동전을 내가 물줄기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서 물을 부으면 되고, 지금 30초가 지났는데 한 35초, 지금부터 1차 추출을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추출을 마무리할 거야. 가운데를 위주로 쭉 부으면서 커피 추출은 총 300g을 추출을 할 거야. 아무래도 이게 미디엄 다크 로스팅의 커피다 보니까 커피빵이 좀 더 부풀어 오르고
내가 물을 부을 때 가운데 연한 황토색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지.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핸드 드립을 할 때, 아, 내가 어디에 물을 붓고 있구나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디엄 다크, 다크 로스팅 이런 커피들로 핸드 드립을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쉬워. 그래서 아까 분쇄도를 조금 얇은 편으로 해서 느리게 내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2분대에 대부분 시간대를 맞추다 보니까 분쇄도를 약간 낮춰줘서 용량은 커피 양은 늘리고 시간을 좀 느리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준 거지. 그렇게 해서 2분 정도에 맞춰져서 커피가 다 내려오게 된 거야. 자, 이제 다 내려온 커피 위에 드리퍼는 다른 데에 덜어주고 지금 아까 이 커피를 300g 정도 추출했는데 여기에서 개인 기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커피 완성된 추출물에 물을 추가할 때는 1, 2g만 들어가도 농도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g 정도 넣어보고 15g 정도 넣어보고 아 요것보다는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추가해서 먹는 게 더 좋거든.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한 50g 정도 일단 넣어서 먹으면 좀 진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될 것 같아. 여기다가 50g 먼저 넣어볼게. 좀 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50g 내지 100g 정도 추가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볼래? 이제 다음 거는 라이트 로스팅을 할 거고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해볼게. 아까처럼 똑같이 필터를 이렇게 접어주고 밑에 있는 서버를 예열을 해줘야 되니까 서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물을 다시 또 부어서 린싱을 해주고 이번에는 미리 커피를 갈아왔는데 린싱된 물이 다 빠지면은 덜어주고 커피를 이번에는 18g을 넣었어. 아까는 미디엄 다크 로스팅의 커피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적게 추출한 다음에 물을 희석해서 좀 더 깔끔하지만 무게감 있는 그런 커피를 마시는 걸 보여준 거라서 그렇게 했고 라이트 로스팅인 이 커피는 원두량은 조금 줄이고 분쇄도는 약간 굵게 늘리고 물의 온도는 살짝 올렸어. 그래서 물의 온도는 지금 92도 정도로 맞춰놨고 요 레시피로 하면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쉽게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아. 타이머를 누르고 물을 가운데 위주로 부은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한 3배수 정도로 뜸들이기를 해주면 돼. 그리고 한 번만 더 푸어해서 한 번만 더 물을 부어서 한 번에 그냥 추출을 완료를 할 거야. 대신에 이 뜸들이기가 끝나고 물을 부을 때 가운데 위주로 물을 붓을 때 처음에는 좀 유량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넣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줄기를 유지하면서 부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최종량은 총 한 380g 정도 추출을 할 건데 완전 라이트한 로스팅의 커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380g 정도를 추출하는 걸로 잡았고 정말 라이트한 로스팅 커피들이 있거든. 뭐 게이샤 커피나 뭐 아니면은 뭐 COE 커피 이런 거 추출할 때는 그렇게 400g 정도 잡아가지고 만들어 먹어도 훨씬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물줄기 조절 자체는 총 시간을 맞춰주기 위한 타이밍 조절이라고 생각해도 조금 쉽거든. 그렇게 해서 커피 추출을 하면 되고 딱 480 그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커피가 다 내려올 때쯤
보통 한 2분 정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정도 타이밍 맞춰서 추출을 하면은 한 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그 스푼이나 젓는 도구를 가지고서 하는 거는 두 번째 추출을 한 다음에 저어줘서 유속 효과를 줘가지고 얘네들이 잘 우러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커피 맛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 잔이 만들어지는 거야. 끝.